자, 미국이 9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안 올리고 관계없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내년 5월에 연준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 말이나 돼야 예상해 볼 수 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식품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우려스럽고 시장에서는 그는 인플레이션율이 0%대로 해결할 거라고 하지만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상환되지 않은 미국의 부채 70%가 향후 5년 내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될 거고, 미국 정부는 공공부채가 누적되면서 미국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재정 적자 상황에서 정세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지출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공공부채 해결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미국의 실질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이 잭슨 홀에서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이 잭슨 홀 미팅을 했는데 올해 지금 중요한 주제가요. 높은 공공부채와 함께 살아가기였다고 합니다. 자, 이 유명한 베리 아이켄 그린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했다는 거예요. 아이켄 그린 교수는 향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을 것이고, 즉 성장률은 낮을 것이고, 정부 지출은 지정학적인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고령화, 기후변화 때문에 늘어날 일만 남아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서방 주요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여파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고 의료연금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에서 64세 인구 대비, 노동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은퇴 노령인구 간의 비율을 계산한 노년 부양비가 OECD 평균 33%에서 52%까지 향후 30년간에 걸쳐 늘어날 거라고 보인다. 28에서 79까지 될 거다. 자, 그래서 각국이 지금 코로나를 겪고 에너지 위기를 유럽이 겪으면서 공공부채 수준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세계 각국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국가가 공공부채를 늘리면서 지불해야 될 국채 이자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채가 충분히 많은 국가가 더 많은 지금 부채를 얻어야 되는데 국채를 팔아가지고 근데 감당해야 될 이자는 눈더미처럼 늘어나고 이제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여태까지 재정 정책을 가지고 공공지출을 통해서 지금 많은 경제적인 이 부양책을 펴왔는데 이제는 이 비용이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공공지출을 위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이 국가 부채가 지금 GDP 대비 100%가 넘어갈 거다. G7 7개 나라 중에 5개가 2년 내에 100%가 넘을 거다. 자, 그런데 저금리 시대에는 부채가 많아도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감당할 수 있지만은 고금리 시대에서 이런 걸 감당하기는 불가능할 거다. 그러면 정부 부채 비율을 줄이거나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또 세금을 늘리고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어느 것도 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도 잘 내려오지 않을 거고 고금리 시대에 국가 부채는 공공부채는 점점 늘어가게 될 거고 금리가 오히려 또 그런 영향들 때문에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요. 미국 국채 수익률, 국채 이자가 너무 올라서 4분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될 거다. 그래서 자산 배분, 즉 미국의 주식, 부동산 등을 이렇게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말을 제가 했지요.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시장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그러면 미국의 가계 등이 지금 이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기 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결국은 소비를 가게는 할 여력이 없어지고 기업도 투자할 여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고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게 올 4분기에 시작될 거다라고 보이고, 평균적으로 이 김영희 교수는 금리를 많이 올리고 난 이후 12개월에서 20개월 뒤에 소비가 준다 했잖아요. 제가 한 말하고 일치하잖아요. 미국이 5% 금리로 올린 게 올 초니까, 올 지금 연말에 결국은 미국의 경기 침체 효과가 빠르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주식도 지금 떨어질 거고, 달러 가치도 결국은 금리 상승으로 환율도 오르고 있죠. 자, 나중에 위기를 조성하면 미국의 달러는 또 올라갑니다. 저거가 위기 조성의 주범이면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실업률 올라도 경제가 낙관된다,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 이야기했고, 바이든이 중국의 경제 위기다, 대만 침공 여력 없다, 시진핑의 회복 대책이 전혀 안 먹히고 군사적 도발이 점점 멀어져 간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 했지만은 저는 미국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유럽 오피스가 15% 더 추가 하락해서 국내도 데미지가 있을 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 이제 경기 침체가 곧 시작되고 미국 부동산 주식 가격이 무섭게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